8월 1일 토요일 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별점 A형의 경주고요. 2세마 루키 1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체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2번 소우주, 6번 블랙참, 그리고 8번 럭키클럽, 이렇게 3마리가 데뷔전을 한번 치렀고요. 나머지는 다 처음 데뷔전을 치르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신마들의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일단 관심이 가는 말은 1번 정문 최강, 그리고 4번 럭셔리 돌풍, 6번 블랙참, 그리고 9번 매드블레이드, 10번 치프 인디, 그리고 3번 폭스 파워까지, 이렇게 6마리 정도가 좀 관심권에 들어가는 마필입니다. 자, 신마들이기 때문에 어느 말이 뭐 선행을 간다, 선입을 간다, 즉 주행 습성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능력 검사라든가 또는 뭐 데뷔전에서 치렀던 모습,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말이 대강 이런 스타일로 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 정문 최강, 이 마필은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주행심사에서 4착을 한 말입니다. 초반에 이제 선행을 나온 이후에 추진을 하지 않고 말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대봤던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행심사에서 아무래도 걸음을 조금 숨긴 듯한 느낌도 있고요. 초반 선행력도 좋고 마지막까지도 이제 걸음이 살아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좀 강하게 봐줘야 될 말로 보여집니다. 3번 폭스파워는 그 데뷔전, 그러니까 주행심사에서 이제 1착을 했죠. 순발력도 좋고, 이 단거리에서는 가능성이 좀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조교 상태도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자, 4번 럭셔리 돌풍은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말 상태가 아직은 좀 더 힘이 차야 되지 않느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좀 되는 마필이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좀 더 힘이 차고 지켜봐야 될 말로 보여집니다. 자, 6번 블랙참, 데뷔전에서 좀 늦발을 했죠. 그래서 거의 꼴찌에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뭐 포트스원이라든가 옥스퍼드킹이 선행을 나갔단 말이에요. 이 두 마필이 데뷔전에서 1, 2착을 하고 그 다음 경주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좀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상당히 빠른,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경주에서 맨 마지막 거의 꼴찌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승 직선주로 해서 채찍을 갖다 대니까 그 말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면서 3착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 김영군 기수가 어느 정도 늦발만 하지 않고 선입권에 붙을 수 있다면 뒷심은 제일 좋은 말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9번 매드블레이드는 주행심사에서 2착을 해서 좀 관심이 있기는 한데 기록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편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마필이 좀 밋밋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순발력이 앞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뒷심이 좋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10번마 치프인디, 이게 외곽 게이트에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리고 역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마필보다는 오히려 기수가 더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 문세영 기수가 1경주 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말에 따라 물론 달라지는 겁니다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치프인디는 순발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게이트가 좀 불리해 보이고요. 다만 채찍에 대한 반응은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형구는 벗어날 능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신마 경주 아직 질주 습성이 완성이 안 된 경주이기 때문에 뭐 이 마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다 뭐 할 거다 이런 거를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6번 블랙참은 앞에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뒤에 선입으로 따라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6번 블랙참이 경주 전개에 있어서의 충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필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은 역시 6번마 블랙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은 1번마 정문 최강이고요. 그 다음에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폭스파워까지를 입상권으로 보고요. 복병으로 10번마 치프인디까지 이렇게 4마리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별점 A형의 경주고요. 루키 1의 경주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요즘 경마 편성들이 평소 경마가 제대로 시행될 때의 편성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자, 이번 경기도 전체 7마리가 출전하는 최소 편성입니다. 근데 이 7마리 중에서 4마리를 선택한다 오히려 참 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 어쨌든 예상은 해야 되니까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1번 스프링 꿈이라든가 뭐 2번 거미손, 뭐 내생의 최고, 시리우스 A, 오클랜드 삭스, 알베니까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흥과 기쁨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이러다가 뭐 흥과 기쁨이 입상을 하게 되면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경마니까요. 자, 스프링 꿈은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고 일단 말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경주 때문에 올라와 있는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서울 경마장에서 이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일단 선행도 가능해 보이고요. 선입으로도 입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개에 이점이 좀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번마 거미손은 데뷔전에서 마이티 뉴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하면서 인기마의 반열에 올랐는데 지난번 1200m 경주에서 앞선 진행을 했다가 선행 경합에서 무너지고 그냥 후미권으로 척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단독 선행이라면 좀 강하게 봐줘야 되지만 만약에 경합이 붙었을 경우에는 몸싸움이 조금 약해 보이는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확실히 완성이 안 된 그런 말로 좀 보여지고요. 4번마 내생의 최고는 일단 그 주행심사는 뭐 1착으로 통과를 했고 뭐 선행으로 나와서 순발력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 경주 기록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말이 조금은 밋밋해 보입니다. 5번마 시리우스 A 역시 또 문세영 기수가 좀 기승을 하고 있죠. 이 마필은 뒷선에서의 전개가 좀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앞선이 강하게 진행을 했을 때 그걸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는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6번마 오클랜드 삭스 지난 경주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고 그러면서 그에 맞게 또 2착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순발력도 가지고 있고 뒷심도 있기 때문에 이 오클랜드 삭스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 향후 발전 기대치가 좀 있는 말인데 원래 지난번 데뷔전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세영 기수가 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토니오 기수로 변경을 하고 문세영 기수가 시리우스 A로 지금 말을 바꿔 탔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수 변경이 어떤 작용을 할지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거고요. 자, 여기 이경주 최대 관심마는 역시 7번마 발베니가 될 겁니다. 보면 상당히 좀 지난 주행심사에서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막강 선행력을 발휘하고 뒷심까지도 보여줬던 그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이 상당히 좀 단단해 보이고 당장 이제 뭐 2세 수말이긴 하지만 실전에 나와도 충분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교가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선행력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의 단점이 지금 출발 연습을 할 때 약간 불량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 나왔을 때 과연 출발이 완벽하게 될 것이냐. 만약에 완벽하게 된다면 이 말은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그 발주가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잘 모릅니다. 안에서 요동을 칠지, 뭐 착지 불량이 일어날지, 아니면 매끄러운 발주가 될지, 뭐 비록 최외곽 게이트지만 7마리뿐이 안 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곽 게이트라는 핸디캡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자기 자신의 발주가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경주입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뭐 실전 경험이 있는 오클랜드 삭스, 기수가 왜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클랜드 삭스에 기대를 갖고 있고요. 저는 게이트 2점 있는 1번마 스프링꿈이 뭐 선행을 나가도 괜찮고요. 뒤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주만 된다면 7번 발베니도 충분히 가망성이 있어 보이고요. 복병마로는 5번 시리우스A입니다. 자, 7마리가 뛰는데 4마리를 추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전 경주라면 쉬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토요일 제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점 A형의 경주가 되겠고요. 전체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말들이고 가망성은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에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말들이 몇 듯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는 선행 경쟁이 상당히 좀 심할 경주예요. 2번마 섀도우 퀸이라든가 3번 비앙카, 6번마 썬더케이, 11번마 울트라 애니 등이 좀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강력한 선행만은 없습니다. 다들 약점을 좀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경주는 저는 이 경주의 중심을 지금 11번 울트라 애니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임기훈 기수가 강하게 말몰이를 한다면 순발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울트라 애니가 선행을 잡고 강하게 치고 나온다면 안게이트에 있는 2번 섀도우 퀸이나 3번 비앙카, 6번 썬더케이 이 세 마필은 솔직히 선행을 가지 않으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합이 붙었을 때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2번 섀도우 퀸 정도는 어떻게 마지막에 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나머지 말들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그러면 11번 울트라 애니가 강하게 선행을 나와서 선행권의 말들을 다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없다면 그냥 선행권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좀 가망성이 있는 건 1번말 골든 앵글입니다.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게이트의 이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작년 7월 경주 이후로 장기 휴양에 들어간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달에 거의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끝걸음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4세가 됐고요. 4세인데 지금 4전뿐이 치르질 않은 말입니다. 좀 아깝기는 하죠. 그래서 한 번쯤의 승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또 기수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이점 말고는 솔직히 기대해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자, 5번만 나이신화. 빅투아르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조금 약간의 인기는 좀 늘 받았던 말인데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줬었던 말이죠.
근데 요번 경주를 대비해서의 조교 상태나 이런 거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또 순발력도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뒷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리를 좀 줄여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입권 전개를 한다면 오히려 이 5번 나의 신화가 전개에서는 좀 이점이 있어 보이고요. 뭐 8번 로카드 스카이나 환상 터치 이런 말들도 선입권에서 붙으면 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앞선을 넘어서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예 앞선이 다 무너지면 모릅니다. 다 무너지면 모르는데 이런 경주에서 1200m다 그러면 선행마 한 마리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들이 자력으로 올라올 시간은 보이질 않고 10번마 선샤인 레이디가 김동수 기수가 최근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말의 능력으로 봐서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올 수 있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까지 7번을 뛰어서 보여준 걸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초반 스타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마지막에 아무리 잘 뛰어도 안 되고 경기를 좀 쉽게 포기하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막 빠르다 이런 경주는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의권에서 잘만 붙어간다면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저는 11번 울트라 애니 이 마필이 최외곽 게이트지만 강하게 치고 나오리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선행마들은 전개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입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5번 나의 신화 그리고 10번 선샤인 레이디까지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선행권에서 버텨본다면 끝까지 한번 끈기를 발휘해볼 2번 섀도우 킨까지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이제 4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점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형부대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말들이 좀 대거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형부는 벗어날 실력은 있어 보이는데 뭔가 마지막에 그 한 발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착승권에만 맴돌고 있는 말들이 출전을 했고요.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많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앞선에서 난타전이 벌어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지금 3번 퍼펙트 파워나 7번 다시 두선, 8번 안양호랑이, 11번 큐피드 비상 등이 아마 앞선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뒷심이 있어 보이는 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성이 보면 다 비슷비슷한 능력이 비슷비슷한 말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혼전이 예상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큐피드 비상이 순발력 면에서는 조금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경주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1000m라면 단순 순발력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2200m는 어느 정도 뒷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혁 기수가 기승한 안양호랑이 이마필이 계속해서 인기권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데 경합이 붙으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싸움이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체형이 그렇게 큰 체형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힘도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안장을 이제 이혁 기수로 교체를 했죠. 이혁 기수 그러면 자타가 공인하는 이 선행 능력 있는 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승을 잘하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승부의지가 높아 보이는데 제가 이 경주에서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이점이 있는 말은 9번마 로드로즈입니다. 이 말은 선행도 되고요. 선입으로도 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선행마들이 인기권의 말들인데 이 선행마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뒷신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에서 난타전은 벌어지는데 어느 거 하나가 탁 특출나게 튀어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앞선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올라오기 딱 좋은 말이 로드로즈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에서 깜짝 입상을 했었던 이 10번마 통일질주, 이 말도 지금 박현우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말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주를요, 선행권에서는 퍼펙트 파워하고 다시 두 손은 좀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전개에 이점이 있는 11번 큐피드 비상하고 만약에 단독 선행을 나간다면, 그러니까 기습 선행이 되겠죠. 버틸 수 있는 안양호랑이까지 선두권에서 봐주는 거고, 선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전개에 이점 있는 9번 로드로즈입니다. 임기훈 기수가 옛날의 모습을 좀 살려서 기승을 할 수 있다면 이번 경주는 충분히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선행권에서 남을 수 있는 8번 안양호랑이, 그리고 11번 큐피드 비상까지 입상권으로 추천을 하는 경주고요. 복병권으로는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는 10번 통일질주, 이렇게 4마리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점 A형의 경주고요. 3세 기아 루키2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바로미터가 보는 축마, 즉 전개의 핵심마가 있습니다. 바로 4번마 독도사랑입니다. 뭐 1억원짜리 고가의 말이고요. 지난 데뷔전에서도 인기를 모았지만 조금 늦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추입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의 이 독도사랑이 과연 선입으로 뛸 것이냐 아니면 선행으로 나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경주 전개의 흐름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5번 월영이, 6번 패찬, 9번 샤인파이터, 11번 AP 파텍 등이 선행력은 상당히 좋은데 뒷심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도사랑이 선행으로 나가버리면 이 다른 선행마들은 좀 전개가 꼬일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1번 게이트에 있는 라이드맨도 기본적인 선행력은 있지만 1000m라면 모르겠는데 1200m는 마지막까지 힘을 쓰기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 독도사랑이 어떤 전개를 펼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송재철 기수가 이 독도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뒷선에서 전개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뒷선에서 전개를 해도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말입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뒷선 전개는 좀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송재철 기수가 좀 강하게 밀면서 게이트도 4번 게이트, 지난번에는 최애가 12번 게이트였는데 이번 게이트가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선행마들은 좀 더 어렵다라고 보는데, 다만 11번마 AP 파텍, 이 말이 원래의 질주 습성을 보면 물론 뭐 앞선의 순발력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주로 선위권에서 많이 전개를 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행 일변도로 뛰는 말이 아니고,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김용군 기수가 보여줬듯이 뒷선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써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 때문에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하지 않고 선위권에서 붙어 간다면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말의 능력보다도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펼쳐야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말은 데뷔전을 갖는 8번마 초토마입니다. 뭐 주행심사에서도 뭐 웬만한 자기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고요. 특히 마지막 주행검사, 7월 24일 치렀던 주행검사에서는 뒷심도 좀 보여주면서 좀 기대치를 높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나 지금 살아나고 있는 김동수 기수가
좀 강력한 말몰이를 한다면 충분히 이 초토마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혼전이지만 이 독도사랑이라는 충마가 있는 후차권 혼전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마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독도사랑은 믿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입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11번마 AP 파텍하고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8번마 초토마까지 좀 공격적으로 입상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만약에 기습선행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도사랑이 선입권 전개를 하고 기습선행이 가능하다면 좀 상태 좋아 보였던 5번 월영이까지 안고 가는 경주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는 이 6번 해찬하고 9번 샤인파이터도 좀 인기권이 있을 말인데요. 6번 해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문세영 기술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말의 능력으로는 뒷심이 좀 부족해 보이고 9번 샤인파이터는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으로는 상당히 지금 이편성에서는 강자에 들어갈 수 있지만 좀 휴양이 길어졌다라는 게 마음에 좀 걸리기 때문에 예상에서는 제외합니다. 제 6경주입니다. 썸마 6등급 1300m 별점 A형의 경주가 되겠고요. 3세 이상 안마일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의 말들이 이게 순발력이 아주 좋은 그런 말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주의 흐름은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될 가망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의권에서 또는 추위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기회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조교 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로 봤을 때 이 경주에서 가장 관심이 받는 말은 9번마 해피먼스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사조의 박윤규 조교사가 이 해피먼스하고 성실머니 이 두 마리를 지금 동반 출전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9번 해피먼스 쪽에 조금은 더 힘이 실린 듯 합니다. 자,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의권에서 뛰는 말이고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상권에는 못 들어가고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승을 위해서 이 문세영 기수가 최선을 다하리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의 선임마인 한일모아, 이 말이 계속 아쉬움을 주다가 지난 경주에 2착으로 입상을 했어요. 이 말도 역시 뛰는 스타일은 해피먼스와 좀 비슷합니다. 선입권 전개를 하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는데 늘 거리가 아쉬웠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 강한 말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버틸 것으로 마지막에 추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6번마 원더풀 오렌지는 이제 선행으로 뛰는 말이죠.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편성이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김효종 기수가 물론 기승술은 조금 딸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여자 기수이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행마에서 그 발주기 이탈하는 능력은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러면 앞선 강한 선행마가 없다면 이 원더풀 오렌지를 가지고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선행을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이제 버틸 힘은 있어 보이고요. 신영철 기수가 기승한 하루온도 역시 선행이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에서는 이 하루온이 좀 앞선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 요번에 출조하고 있는 원더풀 레이스에게 코차로 지면서 이제 3착에 머물고 말았는데 마지막 버틸 힘만 있다면 이 하루온도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 5번 원더플레이스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의권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가 역시 안말 경주였고 1200m 경주에서 선의권 곱게 따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추입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이 원더플레이스가
자리 잡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더풀 레이스는 인기만이긴 하지만 조금 약하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이 경주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9번 해피먼스, 이 말이 좋아 보이고요. 역시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7번 한일모아, 이렇게 두 마리를 좀 강하게 보고 있고, 기술 선행 가능한 원더풀 오렌지까지 세 마리를 입상 가능하로 봅니다. 그리고 복병권에서는 끈끈하게 버텨볼 4번 하루온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제7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열정 C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앞선에 강한 선행말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1번 로열 리멤버라든가 2번 논스톱 위닝, 그리고 9번 이스트원, 이 정도 선에서 좀 선행권이 형성이 될 테고요. 그 뒤로 6번 선 위너라든가 3번 골든 브릿지 등이 이제 따라가는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번 블루참이 추입 타이밍을 잡고 올라올 경주인데요. 이 앞선에 있는 말들이 그렇게 선행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10번 블루참이 전개의 이점, 다시 말해서 편성의 이점을 만났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기수도 역시 페로비치 기수고요. 이 게이트가 좀 외곽에 있다라는 거, 요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앞선 말들을 곱게 보내주고 선입권에서 뒤에서 곱게 따라간다면 마지막 한 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계속 3착, 4착 좀 착승권을 맴돌면서 좀 아쉬움을 계속 주고 있는 말이고요. 어차피 이번 경주 3착 이내에 들면 이제 승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선의 승부를 하리라고 보여져서 10번 블루참이 이 경주에서는 전개의 핵심이 될 말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말이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번 이스트원. 휴장 후 두 경주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던 말인데 둘 다 늦발하면서 뒤에서 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휴장 전에는 완전 선행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위주로 뛰던 말인데 휴장 이후로 이게 그 질주 습성을 바꾸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말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특유의 순발력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강한 선행마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그 순발력을 신영철 기수가 끌어낼 수만 있다면 솔직히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으로 그냥 한 바퀴 일순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두 번을 속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을 더 믿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만 논스톱 위닝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권에 들어가면서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한 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순발력은 좀 있어 보이지만 밋밋한 편이고 뒷심도 좀 있어 보이지만 강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말은 계속해서 아쉬움을 줄 수밖에 없는 말인데 이번 경주는 좀 편성이 좀 약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어느덧 이제 4세마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낄 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마 골든 브릿지는 이마필도 역시 블루참이랑 좀 비슷합니다. 계속 착승권에서 맴돌고 있고 역시 3착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 브릿지도 이건 뭐 아니면 돕니다.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뛸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예 뒤로 빠질 가망도 없잖아 있는 말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이편성에서는 좀 앞서 보이고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제 1번 로열 리멤버가 게이트 2점을 안고 선행력을 좀 발휘해 보기는 할 텐데 뒤가 조금 짧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000m라면 모르겠는데 1300m는 아무래도 거리적인 좀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전개에 이점 있는 10번 블루창 이마피를 가장 강하게 봅니다. 그리고 단독 선행 가능하다면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일순할 수 있는 9번 이스트원, 그리고
블루창과 마찬가지로 역시 뒷심으로 선위권에서 노려볼 3번 골드 브릿지까지 이렇게 세 막피를 입상 가능권으로 보고요. 복병으로 본다면 2번마 논스톱 위닝 2억 기수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제8경주 썸마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에 뛰는 선행마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경주입니다. 자, 3번마 샤이니 파이어, 5번마 빅베이스, 7번마 달리는 빛깔, 8번마 기분 러너, 9번마 빅플랜, 10번마 동쪽 글로리까지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한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2번 야호 MJ 캣이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게이트도 2번 게이트고요. 앞선의 말들을 다 보내주고 이제 선의권에서 꾸준히 따라간다면 앞선 경합으로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고 역시 김동수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승분전을 치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핸디캡이라서 2kg가 지금 감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마필은 13전을 뛰고 이제 결국 승분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나올 걸음도 없고 보여줄 걸음도 크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 편성이 국산마 5등급 치고는 상당히 약한 편성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주고 있는 이번 야호 MJ 캣이 전개로 봐서는 상당히 좀 이점을 갖고 있고요. 선행 쪽에서 좀 버텨볼 수 있는 말은 지난 경주 역시 1착을 하고 승분을 한 3번 샤이니 파이어가 이 게이트에 이점이 있어서 이제 강하게 선행을 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행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8번 기분 러너하고 10번 동쪽 글로리도 선행력은 상당히 있는 말인데 말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뭐 안토니오 기수가 강하게 몰아붙인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태로 봐서는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마지만 좀 제외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분 러너하고 샤이니 파이어의 선행 경합이 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 중에서 버틸 수 있다면 한 마리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9번마 빅플랜이 지금까지 경주를 보면 이제 승분을 한 이후에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분전 두 경주가 다 앞선에 잠깐 붙었다가 뒷심이 모자라서 다 뒤로 빠진 경주예요. 그런데 지난번 그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면서 앞뒤를 좀 노리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교사가 이형 조교사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당연히 다들 아실 테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앞선에서 혼전이 벌어질 경주이지만 전개상 이번 야호 MJ 캣의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는 경주로 보입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전개 좋은 2번 야호 MJ 캣을 제일 좋게 보고요. 앞선에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8번 기분 러너하고 9번 빅플랜까지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3번 샤이니 파이어가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마지막까지도 버텨볼 말로 보여집니다. 서울 제9경주 썸마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경주를 진행할 마필들의 능력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주의 흐름이 조금은 빨리 흘러갈 거기 때문에 막판 추입을 할 수 있는 말들이 추입할 시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선 전개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11번마 카빈 크로스입니다. 최애각 게이트 11번으로 좀 밀려있다라는 단점하고요. 부담 중량이 1.5kg 증가했다라는 좀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발력만큼은 다른 어떤 말들한테 뒤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완식 기수가 좀 강하게 말몰이를 한다면 충분히 외곽에서 휘어 감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의 말들이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빈 크로스는 순발력뿐만 아니고 마지막 버티는 힘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도 좀 엿보이는 말이고 형구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선에 있는 말들, 안게이트 말들이 좀 강하게 선행을 치고 나왔을 때 경합이 벌어진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 카빈 크로스가 선행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 카빈 크로스의 선행을 좀 견제할 마필로는 1번마 와일드 킹덤, 3번마 대한 챔프, 4번마 바디스타, 6번마 이스트 챔프, 7번마 JS 파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의 능력은 좀 엇비슷해 보여요. 이 중에서 1번 와일드 킹덤하고 7번 JS 파워는 지난 경주 우승을 하고 이제 승분을 하기 때문에 승분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이 1번마 와일드 킹덤은 게이트의 이점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마필은 선행을 갔을 때 더 띄워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합이 벌어졌을 때는 좀 몸싸움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제로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앞선에서 만약에 1번 게이트에서 확 치고 나와서만 갈 수 있다면 충분히 이마필도 입상의 가능권에는 들어오지만 저는 전개 추리 자체를 카빈 크로스가 앞에 선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와일드 킹덤은 몸싸움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행 경합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3번마 대한 챔프는 최근에 이 선행력이 좀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력 보강이 좀 우선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번마 바디스타는 선행마긴 한데 순발력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순발력보다는 좀 밀고 나와서 중속이 좋은 마필이고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강탈 후에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주는 힘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 바로미터가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송재철 기수가 늑발을 하면서 아예 뒤에서 놀았죠. 그래서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안 게이트로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면 선행을 가기 위한 송재철 기수의 최선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6번마 이스트 챔프는 전개에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선행을 가면 좋지만 선위권에서도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해서 힘 한 배 실패하는 것보다는 앞선 말들을 보내주고 뒤에서 차분히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7번마 JS 파워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던 말입니다. 말체형도 좋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난번 경주에 우승하면서 승분을 했죠. 그러니까 7점 만에 지금 승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막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자기 몫은 해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필을 정리를 좀 하면요. 일단 이 경주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11번마 카빈 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전개에 이점이 있는 6번 이스트 챔프, 힘으로 밀어붙여볼 4번 바디스타까지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7번 JS 파워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 10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이번 사과랑의 선행력, 과연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선행력만큼은 탁월한 마필이고 게이트도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제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6번 머니시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플은 지금 3번을 띄워서요. 2착 2번, 1착 1번을 차지한 말이고 최근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뛰는 말이고 이제 김효종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군전이고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도 좀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과랑이랑 머니시장이 아주 강하게 선행 경합을 붙을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베스트 1위라든가 뭐 웃게 해줄게 이런 말들을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천둥여울까지 좀 선행권을 좀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두 마필의 선행 경쟁에서 지금 현재 말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머니 시장이 조금은 더 나아 보입니다. 물론 뭐 승군전이라는 부담도 있고 이제 김효정 기수가 기승한다라는 핸디캡도 있기는 하지만 말의 기본 능력과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사과랑과의 이 선행 경합에서 충분히 머니 시장은 좀 버텨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행마들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결국 선위권에서 올라온 마필이 뭐냐입니다.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건 7번마 헤들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14번을 싸워서 2착 2번, 2착 2번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는데 크게 뭐 앞서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근데 박태종 기수가 솔직히 이런 말들 되게 잘 탑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얌전히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막 치고 들어오는 거죠. 지난 2월달 경주에서 이 헤들매가 바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휴장 이후 경기에서 이 헤들매가 이 막강한 추임력을 좀 선보이지는 못했지만 요번에는 좀 추임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것 같고요. 최근 좀 침체되어 있지만 기본 능력이 있는 9번 교령특수 이 말이 아마 인기권에서 살짝 좀 비켜가 있을 텐데 말의 기본 능력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주 전개에서 선입으로 꾸준히 따라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 한 발도 분명히 노릴 수 있는 말로 보이고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천둥여울 이 말은 이제 기습 선행을 좀 가야 되는데 외곽 게이트라는 면이 조금은 불안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게이트 2점 있는 1번 마하승리 이 마필은 최근에 이제 침체기에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국산마 사군이 거의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 복병권으로 보자면 5번마 강화총각 이제 5세말이에요. 뭐 더 이상 나올 걸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복병의 역할은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선행권을 장악할 6번 머니 시장을 제일 좋게 보고요. 바로 뒷선에 붙여서 마지막 추입을 노려볼 헤들맨 그리고 걸음 살아나길 바라는 9번 교령득수까지 3마리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권에서 5번 강화총각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11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현 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최상급 편성은 아니지만 좀 순발력이 있다 하는 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출전을 한 경주고요. 특히나 이번 경주에서 순발력 막강한 6번 정문 서미트, 8번 라운라이트맨, 10번 독보천하, 11번 나라라 힐 등이 이제 선행 경합을 좀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력이 엄청나게 막강해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뒷심을 갖고 있는 말들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합이 벌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말이 특출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뒷선에서 물론 뭐 아예 바닥 추임하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만 선행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순발력을 갖고 있으면서 뒷선에 바로 붙어서 올 수 있는 말들이
전개에서는 상당히 좀 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그런 말이 뭐냐? 2번 스트레토, 4번 이글이글, 그리고 9번 케이토킹입니다. 이 중에서 뭐 케이토킹은 지금 한 가지 좀 불안한 게 부담 중량이 엄청 올라갔다라는 거죠. 한계 중량이 이제 57.5를 짊어지고 무려 3kg의 그 부담 중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주 조건 자체는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이제 500kg를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군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경도 다 겪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토킹은 제가 봤을 때 향후 장래가 좀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좀 고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지만 전개로 봤을 때 앞선을 보내주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스트레토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컨디션이 저하된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스트레토가 처음에 데뷔를 할 당시에는 선행마로 각광을 받다가 이제 선입 승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조금 컨디션 저하로 성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2억 기술을 기승을 시켜서 이제 선행 승부를 노리는, 선행 강공을 노리는 작전으로 나올 것 같고요. 게이트도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해 보이고 4번 이글은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말이죠. 늘 착순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늘 인기권의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걸음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편성을 좀 잘 만나야 되는데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봐야 될 말이 뭐냐면 11번 나라라 힐입니다. 4살짜리 앞말이고요. 지금까지 11전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걸음은 보여줬는데 이 말을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이 나라라 힐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선행 승부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질주 습성을 조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권 승부를 좀 하는 그런 말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술을 태우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앞선이 심한 선행 경합으로 무너진다면 이 나라라 힐이 지금 바뀐 선행 질주 습성으로 봐서는 구태여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붙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부담 중량은 좀 높아졌지만 기본 능력이 있는 9번마 케이토킹을 가장 좋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11번 나라라 힐, 2번 스트레토까지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단독 선행으로 치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텨본다면 6번 정문 서미트도 기습 선행으로 입상의 한 자리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 12경주 혼합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현재 이 혼합 4등급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한 경주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앞말 경주라는 겁니다. 자, 이 경주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 말은 일단 11번마 절예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도 그렇고 착순권에 꾸준히 들어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행도 가능하고 뒷심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인기권에 들어올 말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절예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뛰는 스타일도 그렇고 또 게이트도 지금은 이제 외곽 게이트로 가 있기 때문에 크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다른 말들이 솔직히 별로 좋은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는 보지 않겠지만 그래도 입상권에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편성은 지금 보면 6번마 금자유, 7번마 금성여왕,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에 11번마 절해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선행 싸움에 끼어들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세 마리가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하는데 뒤에서 올라올 말들은 솔직히 별로 보이지 않지만 전개 이쪽으로 봐서는 1번마 에코 퍼스트 원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물론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수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지금까지 11번을 뛰면서 2착 1번을 한 게 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보여준 걸음도 없는데 이 마필이 일단 좀 발주가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늦발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주에서 마지막에 힘쓰다가 끝나는 그런 스타일의 말입니다. 근데 슈양 이후에 발주가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행력 있게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과거 발주 모습보다는 게이트 이탈 능력이 조금은 향상된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이 마필이 1700, 1400에 떼었는데 지금 1300으로 거리를 줄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코포스트 1이 선입으로 차분한 전개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을 앞고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 한 발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에코포스트 1의 경주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실전 배팅이라면요, 저는 이런 경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1번 에코포스트 1을 축마로 잡고 6번, 7번, 11번에 배팅을 하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전개에 이점 있는 1번 에코포스트 1을 가장 좋게 보고요. 선행 간다면 더 띄워줄 수 있는 6번 금자유, 그리고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편성에서는 봐줘야 할 11번 절에까지 입상 가능권으로 보고 있고요. 복병권에서는 7번마 금성 여왕의 선행 후 막판 버티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제13경주 혼합 3등급 1800m 별점 B형의 경주고 연령 오픈의 경주입니다. 전체 7마리가 나오는 참 허접한 편성이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경주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혼합 상군이다 그러면 말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출전들을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예상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상은 하는데 참 별로 그렇게 예상을 할 것도 없습니다. 설명부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일단 1번 더블로숲이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고요. 근데 물론 1800m이기 때문에 크게 게이트에 이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이 마필은 추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거리가 더 어울릴 수도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불어숲은 이 편성에서는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마 리틀보이 플래시가 지난 경주 우승으로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데 승군전 편성은 상당히 허접해요. 허접해서 가망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지만 쉬운 승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경주에서 추임력은 이 더 스파이커가 제일 좋기는 한데 문제는 너무 오래 쉬었다라는 거죠. 25주 그러니까 휴양 후에 지금 첫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컨디션이 지금은 아직 그렇게 회복이 좀 안 돼 있는 듯 보이고요. 자, 7번마 제마트급 이 마필은 원래 선입권에서 마지막 추입으로 멋있게 날아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강한 그런 편성에 가면은 좀 어려움을 겪지만 선행이 혼전이 벌어지는 경주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 경주에서는 오히려 이 7번마 제마트급이 선행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력이 있는 말이 그나마 보이는 4번 번개 라이언 정도예요. 근데 7살짜리 말이죠. 그러니까 김영근 기수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7번 게이트니까
충분히 선행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힘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자 7번 제마특급이 선행을 가고 1번 더불어숲과 더 스파이커가 마지막 바닥 추입을 할 것이고 5번 리틀보이 플래시하고 번개 라이언이 제마특급 바로 뒤에서 이제 선입전개를 할 걸로 보이는데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마번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주는 더불어숲이 여러가지 조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제마특급이 기술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스파이커가 뭐 추임력이나 이런 거는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좀 오래 쉬었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이 너무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 마리를 입상 가능권으로 보고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5번 리틀보이 플래시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제 14경주 국산마 3등급 1800m 별점 B형입니다. 전체 10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인기마 선에서 끝날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인기마 혼전 경주가 될 것 같고요. 자, 1번마 원더풀 마리아, 4번마 사이먼 퀸, 5번마 루킹굿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좀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사이먼 퀸하고 루킹굿은 이번이 지금 승군전이에요. 그래서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제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다라는 거. 요게 좀 좋아졌고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지금 출전하는 국산마 상군의 말들이 별로 강한 말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800m 거리긴 하지만 말들이 좀 허접하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는 말이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이제 1번 게이트에 있는 원더풀 마리아가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앞서는 마필이고요. 게이트에 이점도 안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주에서 계속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나가고 막판에 걸음이 무뎌졌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이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좀 맞은 듯 보입니다. 선행을 간다면 조금은 더 버틸 힘이 있는 말이고요. 자, 사이먼 퀸은 최근의 상승세가 아주 무서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국산마 4군에서 이제 승군을 하고 5군 데뷔전을 치르는데 말 자체가 뭐 마체가 막 크거나 이런 말은 아니라서 앞으로 뭐 크게 발전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선행 선입이 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에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은 아무래도 박대종 기수가 잘 타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가는 거고요. 루킹굿은 지난번 경주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인기 1위로 팔렸지만 결국 페더럴캡 정상 울뜸에 밀리면서 3착을 차지하고 이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그 당시 경주가 편성이 그래도 조금 높았던 편성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3착을 차지했다라는 거는 이 마필은 좀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보다는 추임력으로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늘면은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뭐 이스크라 정도가 조금 가망성은 있어 보이는데 역시 장기 휴양 후에 지금 처음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가 좀 보이지 않는 거고요. 몸 상태는 사렌 힐링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요. 지난번에 57을 달고 무너졌는데 이번엔 또 58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팅이 높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레이팅이 지금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레이팅이 높은 이유가 이 마필이 뭐 능력이 뛰어나서 레이팅이 높은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전적이 많이 쌓이면서 올라가는 레이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믿을 수는 없고요. 제가 복병권에서 보는 말은 6번마 케이킹입니다. 지금까지 27번을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현군이 최선이다 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이 원더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선행력을 좀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앞에 붙여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가망성은 높지 않지만 복병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하면요. 일단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4번 사이먼 퀸, 그리고 순군전이지만 마지막 추이블러를 5번 루킹 보스를 좋게 보고요. 단독 선행 가능한 1번 원더풀 마리아까지 입상 가능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병권으로는 기습 선행을 한다면 버텨볼 6번 K킹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15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1등급의 1200m 별점 B형의 경주가 되겠고요. 항상 1등급 1200m는 혼전 상황이 발생하고 의외의 결과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1등급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하기 때문에 앞선에서 혼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막 뭉치는 경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뚫고 나오는 말들이 오히려 선행마보다는 입상할 확률이 더 높은 이변이 많이 발생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마 하바나 찰리. 최근 상승세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1번 게이트에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말이고요. 3번 다이아삭스는 지난번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마스크는 장기 휴양이었죠. 장기 휴양 후에 서서히 자기 컨디션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마 짱콩은 일반 경주에서는 늘 인기권의 말입니다. 늘 자기 몫은 해주는 말이고요. 아마 이 서울경마장에서 순발력으로는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는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 7번마 컴플리트 스윕, 그리고 최근에 1등급으로 올라선 이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1군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8번 페네트로, 선취입이 자유롭고 자기 몫은 늘 해주는 9번 플라잉 챔프, 그랑프리까지 출전했던 이름만으로는 최고 능력마인 10번 샤크 대장군까지 정말 치열한 경주가 됩니다. 제가 언급을 안 했던 문학스남이나 성파, 말리부 부패 등도 이 정도 편성이 아니라면 인기권에 들어갈 말들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전개 추리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거의 선행 위주로 뛰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선행 경합으로 앞선이 무너질 것이냐도 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5번마 짱콩입니다. 일단 경주가 딱 시작이 되면 한 3번째, 4번째 선에서 좀 경주를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부담 중량도 상당히 내려와 있고요. 말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선위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무조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1번마 하바나 찰리, 게이트에 이점이죠.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충분히 버틸 힘이 있고요. 7번마 컴플리트 스윕, 이 말이 막 기습선행으로 좀 거리를 벌려가게 되면은 솔직히 잡을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편한 선행이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8번마 페네트로는 지금 이 경주에서는 순발력 좋은 말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마지막에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앞이 막 뭉쳐있는 상황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 말들이 생각보다 좀 버틸 수 있는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고전이 예상이 되고요. 경주 전개로 봤을 때는 좀 불리함을 갖고 있는 게 10번마 샤크 대장군입니다. 경주 거리가 짧은 게 오히려 이 샤크 대장군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적인 기수인 박태종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고요. 물론 28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컨디션이 지금 제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교 상태를 보면 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시를 못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승부는 정해지기 때문에 마번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경주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5번마 짱홍, 그리고 1번마 하바나 찰리, 7번마 컴플리트 스윗까지 입상 가능마로 이렇게 세 말을 보고요. 뭐 아니면 돕니다. 뚫고 나온다면 거의 우승까지도 가능한 10번 샤크 대장군, 아니면 늑발을 하고 뒤에서 놓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 샤크 대장군까지는 좀 안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